시민 안전이 행정력에 의해서 또 행정의 시스템에 의해서 또 행정 장비에 의해서 하는 게 우선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시민들이 그것을 감시하고 관찰하고 함께 협력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700명의 활동을 통해서 작년만 해도 한 30여 건을 발굴해서 그렇군요. 저희가 보수를 전면적으로 했습니다. 시민들이 함께 협조하고 함께 가는 그런 도시로 재난재해도 극복하겠습니다.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구 1,300만의 경기도의 도청 소재지이자 최대 도시 수원 특례시의 이재준 시장님을 직접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북 지역의 산불로 참 희생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최대 규모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인데 수원도 역시 또 산도 많고 또 향주객도 많이 몰리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제가 긴장하면서 지금 관찰하고 있는데요. 경상남북도 안동을 비롯한 울주군까지 지금 사상자만 해도 52명 이상이 지금 발생했고 네. 이재민만 3만 명 이상이 지금 났어요. 그래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요. 희생자와 그 가족들 또 이재민들에게 삼가 심심한 유감을 표현하고 위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봄철이기 때문에 산에 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또 산불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수원 특례시도 예방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또 왕성하게 봄철이니까 야외 활동이 많아요. 특히 등산이 많은데요. 네.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광교산, 칠보산, 팔달산뿐만 아니라 수원 하성 성곽 둘레길 또 벚꽃이 많이 피는 곳곳이 있어서 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데 산불 예방을 위해서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AI 산불 예방 시스템 이야기도 좀 들었거든요. 어떤 네.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산불 예방은 초등 진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골든타임 같이 응급의료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매뉴얼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 그리고 그 매뉴얼대로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또 필요한 장비들을 잘 공급해서 갖춰주느냐가 중요한데요. 저희는 그 삼박자를 잘 갖추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AI 감시 시스템으로 정착화시켰습니다. 네.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주요한 산 3곳에 정상 주변에 22개를 지금 설치했는데요. 그렇군요. 이게 연기인지 안개인지를 판단해서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AI가 24시간 이걸 관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기인지 안개인지를 판단해서 연기다, 화재다, 네. 산불이다 그러면 바로 신호를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긴급대책반이 쫓아가고 드론으로 촬영하고 대책회의를 통해서 긴급 진화 활동을 벌이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 많은 지자체가 도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최첨단으로 많이 도입했습니다. 네. 그렇게 최첨단으로 지금 AI 화재 그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느 정도 효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 5년간 저희가 4건의 산불이 났어요. 네. 지난 3년간은 한 건도 없었고요. 근데 4건을 잘 뒤져보니까 이 AI 시스템이 원시적으로 초등에 신호를 주니까 초동 진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그 AI 시스템만 의존한 건 아니고 평소에 화재 대응 진화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관기관과 협조도 잘 구축했고 그래서 그 협조 구축하에 현장에서 빠르게 초동 진화를 하니까 산불로 번지질 않았는 거죠. 네. 효과가 있습니다. 산불뿐만이 아니고 최근 그 봄철의 불청객은 겨울에 얼었던 그 도로가 녹으면서 이제 싱크홀도 많이 생기고 있고 최근에 서울 명일동. 강동구에서도 예, 크게 큰 났었죠. 싱크홀이 나기도 했고요. 네. 좀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수원에서는 최초로 24시 처리반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우리는 10분 대기조 이렇게 지금 명명하고요. 104명이 5개 조로 고르게 지금 편성을 해서 보통 시민들이 신고하면 출동해서 행정 처리를 하면 한 일주일 걸려요. 그 포털 처리하는데. 네. 근데 저희는 이 104명의 사람들이 출장해서 현장 감시를 하고 발견 즉시 대응하는 시스템이라서 24시간 내에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주민 불편과 안전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수시로 이제 감시를 하고 현장 출동을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아졌어요. 보통 예전보다 2배 이상의 대응이 있어 재정은 조금 낭비되지만
오히려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거에 도움이 되고 있어요. 네. 포트홀은 그렇게 대응해서 포트홀 10분 대기조로 해서 지금 성공적으로 운영을 해서 작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안전 대상도 받았는데요. 지금 중요한 거는 싱크홀입니다. 명일동에 지금 큰 사고가 나서 많은 걱정들 하고 계실 텐데 도로 아래는 주로 하수도, 상수도, 또 지하철이 통상 지역에 따라서 많이 지나갑니다. 네. 요 세 가지 건 때문에 해빙기나 폭우가 내리는 장마철에 대형 싱크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긴급 회의도 하고 평소에는 GPR이라 그래서 네. 지형 탐사 레이저 이걸 감시하는 레이저가 있습니다. 이걸로 수시로 탐사도 하지만 그 공사 현장마다 네.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긴급 출동해서 늘 감시하고 있어서 현재는 저희는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네. 지금 시장님께서 대응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네. 더 궁금해지거든요. 네. 대응 훈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재난안전은 크게 보면은 기후 변화 때문에 시작된 건데요. 이 전 세계 현상입니다. 폭우, 지진, 지금 같은 화재가 산불 같은 것이 크게 가장 큰 현상인데 네. 저는 이 대응을 시민들 안전, 국민들 안전을 위해서 하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교한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이 많아요. 지금 산불도 소방서의 협력, 또 산불을 진화하는 특수대원들이 있습니다. 산림청, 지자체, 중앙공무원, 협력체계가 잘 구축돼야 되는데 네. 그 협력기관이 그냥 서류로 협력체계가 되는 게 아니라 평소 훈련을 통해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훈련이 가장 매뉴얼이 중요하고 훈련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엔 장비가 더 있으면 좋죠. 네. 근데 그 장비를 어떻게 또 쓰느냐 이것도 훈련에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매년 테러 훈련, 또 이 산불 훈련, 네. 또 재난 훈련 이 세 가지를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유관기관의 협력 체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사실 그 유관기관의 협력을 이끌어낸다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은 거라고 좀 느껴지게 되는데요. 시장님만의 뭐 특별한 어떤 그 시스템이나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통합방위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는 군, 경찰서, 소방서, 민간단체, 여러 협력기관이 불의의 사건, 사고, 재난의 현장, 또 전쟁에 대비해서 협의를 계속하게 하는 건데요. 네. 법적으로는 분기별로 되어 있지만 저는 그 분기별을 좀 더 자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맺어놔야 네. 위기에 빠른 의사소통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진들끼리도 소통을 할 수 있어서 저희 비결이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평소에 많이 만나는 겁니다. 네. 저희가 하는 축제, 또 음악회, 체육행사에 그분들 많이 초청해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까지 네. 서로 우리 공무원들과 관계를 맺어놓으니까 범죄 사건이나 재난재해 때 신속하게 서로 허물 없이 이야기가 되고 또 오해가 없고 신속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이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수원시의 비상 대응 체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어떤 비상 대응 체계를 좀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뭐 기상이 변화, 기후이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재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네. 제가 취임식 때도 벌써 최악의 그 폭우가 내려가지고 침식도 못하고 현장에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군요. 작년 겨울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희 시도 60년 만에 43cm 만에 폭설이 내렸어요. 폭우나 폭설 이게 태풍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거를 대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재난대책회의를 통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요. 대책반이 13개 구조로 돼 있어서 상황이 발생되면 상황 판단 회의를 거쳐서 13개의 대책반 본부를 만듭니다. 네. 그래서 그 현장에 투입되는데요. 아까 매뉴얼, 그다음에 현장의 훈련, 그리고 장비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지 잘 해서 문제없이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대응 체계가 잘 갖춰진 수원 특례시기 때문에 많은 향충객들께서 이제 봄철이 되면은 수원 특례시를 많이
방문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시장님께서 조금 제안하고 싶으신 그런 수원 특례시에 아주 좋은 명소가 있다면 어떤 곳이 있는지 소개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수도권에서 그래도 역사 문화가 있다 그러면 우리 수원입니다. 정조대왕의 발자취가 수원 화성 유네스코도 있고요. 네. 또 4개 하천, 아까 말씀드렸던 3개의 명산, 전국에서 등산객들이 많이 오는 명산도 있고요. 또 둘레길도 팔색길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드라마, 영화에서 많이 보는 행리단길이라는 행궁길도 있어요. 네. 화성 둘레길 포함해서.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전 세계에서도 오고요. 그래서 수원에 오시면 먹을거리도 풍부하고 볼거리도 풍부했어요. 오시면 좋은 추억을 가족과 연인과 친구들과 잘 쌓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특히 젊은 분들이 수원 특례시 많이 찾으시는 것 같고요. 또 네. 외국인들께서 수원에 많이 방문을 하시더라고요.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비결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도시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네. 그게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는 사진을 잘 찍힐 수 있는 도시다. 그래서 데이트를 많이 오는 것 같은데요. 더불어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로 유명해집니다. 네. 여러 곳이. 온실이 있는 수목원 그쪽에서도 드라마 촬영하니까 요즘 대만, 캄보디아에서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요. 행리단길은 워낙 유명한 촬영지니까 거기 젊은이들이 또 데이트를 많이 옵니다. 네. 하여튼 곳곳에 명소들이 많아서 연인들 또 가족들이 수원을 많이 방문해 있어서 네. 감사할 지경입니다. 더 안전하게 수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공공시설물에 관한 관심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세빛시설물 자율점검단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세빛이란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취임하고 나서 시정 비전 9호를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걸 줄이니까 새롭게 빛나게. 새롭게 빛나게. 더 줄이니까 세빛이 되는데요. 그렇군요. 우리 주요 정책들을 시민들이 세빛 민원실, 세빛 톡톡, 세빛 이렇게 시리즈로 이름을 붙여주고 계신데요. 세빛 이 자율점검단도 저는 시민 안전이 행정력에 의해서 또 행정의 시스템에 의해서 또 행정 장비에 의해서 하는 게 우선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시민들이 그것을 감시하고 관찰하고 함께 협력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산불도 사실은 전 국민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시민 자율 점검단입니다. 네. 지금 한 700명이 있고요. 시민들이 이렇게 동네를 구분해서 육교, 교량, 또 지하차도, 또 보도, 시설물 이런 여러 가지를 감시하게 하고 관찰하게 하고 신고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처럼 도시 곳곳을 애정 있게 바라보게 됩니다. 네. 지금 700명의 활동을 통해서 작년만 해도 한 30여 건을 발굴해서 그렇군요. 저희가 보수를 전면적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한 1,000명 더 늘려서 네. 시민들이 함께 협조하고 함께 가는 그런 도시로 재난재해도 극복하겠습니다. 지금 700명의 그 세빛 점검단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분들께서 굉장히 자부심이 대단하실 것 같아요. 약간의 인센티브는 드리지만 도시를 사랑하는 애정에 의해서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서 시작된 분들이라서 각계각층의 여러 직업을 갖고 있고 활동하시는 분들이에요. 자기가 조금 시간을 더 내서 늘 출근하는 길, 또 산책하는 길 이런 데를 유심히 더 관찰하는 그런 형태로 이 점검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자부심이 굉장히 높죠. 네. 그리고 자기가 지적한 그 대상이 수선이 되고 리모델링이 되고 고쳐지니까 네. 더 큰 보람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내 마을과 내 도시를 지킨다는 그 자부심이 대단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재난이나 그 돌봄 이런 것들에 취약한 계층일수록 사회 안전망이 두텁게 필요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에 관련해서 시장께서는 어떤 그 정책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으로 세빛 돌봄 정책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혁신 행정상을 받았습니다. 네. 세빛 이것도 역시 세빛이 붙습니다.
세빛 돌봄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드리겠다. 돌봄의 시스템을 드리겠다는 건데 생활의 주거부터 안전, 또 식사 지원, 일시 보호, 뭐 동행 서비스나 심리 상담까지 7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저 7개 분야를 중위소득 120% 이하는 저희가 150만 원까지 무료로 드리고 네. 그 이상은 건당 한 2만 원씩 평균 건수로 돈을 받고 지원해 주니까 전 계층에 전 시민들한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출발의 목적은 취약계층, 홀몸 어르신, 아동, 임산부, 장애인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시작된 겁니다. 신청을 하면 심사 과정을 거쳐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니까 돌봄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문제를 그 돌봄이라는 또 시민단체, 시민 조직을 구성해서 이분들이 네. 직접 발굴하고 바로 직접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하니까 그렇군요. 속전속결로 돌봄도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지금 시장께서 뭐 재난 안전 그리고 이제 공공시설물의 관리도 그렇고요. 돌봄 서비스까지 결국 이제 세빛 프로젝트로 모아지는 그런 시스템의 연결고리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해주고 계신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제 구호가 시민의 손으로 도시를 만든다. 이게 비전입니다. 제 정치 철학이고. 네. 그래서 시민들과 늘 협조와 함께 일을 만들고 정책도 구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 이제 돌봄 서비스 이야기를 조금만 더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지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청소가 필요한데 내가 일손이 없어서 어렵다라는 취약 계층이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걸 발견하고 세빛 돌보미가 발견하면 바로 투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취약 계층을 세빛 돌보미가 발굴한 게 2003년 7월부터 지금까지 시작된 게 한 1년 반 정도가 넘었는데요. 한 2,000건 이상의 취약 계층을 발굴했고 그래서 지원해 줬고 신청 대상자가 한 5,000명 이상이 이 서비스를 지금 받고 있고요. 앞으로 점점점 늘어날 예정인데요. 중위소득 아까 120%까지는 150만 원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소득, 재산, 나이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용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수원특례시의 이재준 시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수원시가 5월에 있을 중요한 국제회의를 준비 중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2025 수원 ITS 아태통회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먼저 이 회의가 어떤 회의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ITS 아태총회인데요. 기술형 국제학술대회입니다. ITS는 뭐냐면 지능형 교통체계입니다. 네. 지능형 교통체계가 뭘까? 여러분 버스 알림이 또 우리가 늘 톨게이트 지나면 바로 결제되는 시스템 뭐 등의 이런 게 일종의 지능형 교통 시스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특히 수원도 발달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 세계적인데 이걸 23년 만에 2002년에 서울에서 한번 개최되고 이제 한국에 개최되는 게 23년 만이니까 수원에서 국제 행사를 ITX 행사를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저희가 버스를 기다리잖아요. 네. 그러면 뭔가 계기판에 다음 버스가 몇 분 후에 언제 온다. 언제 이 정류장에 도착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문자가 나오면 그런 것들도 이 ITS의 한 분야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내비게이션도 있고요. 하이패스 네. 뭐 등의 자율주행 버스, 자율주행 차 이런 게 다 모두 ITS라고 보면 됩니다. 네. 최근에 또 자율주행을 굉장히 관심 받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번 네. ITS 아태총회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수원시가 97년도부터 이걸 이제 처음 도입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지금까지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요. 네. 어떻게 발전을 좀 하고 있을까요? 결국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우리 삶을 더 편안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서 ITS가 발전했는데요. 97년도 초기 시절부터는 신호체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까, 교통정보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까, 또 대중화를 위한 기초를 민간 기업, 행정이 협력해서 잘 만들었는데 최근에는 VR, 드론, 또 자율주행 체험, 뭐 드론 라이트쇼 이런 여러 가지 최첨단 시설까지 접목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을 높일까, 더 편안한 교통 시스템을 만들까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교통의 안전,
사고가 점점점 줄어드는 게 네.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편리하게 우리가 또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수원특례시가 과거와 현재가 그리고 미래가 함께 공유하는 그런 도시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특히 최첨단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수원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도 최첨단 쪽에 어떤 비전을 좀 갖고 계십니까? 뭐 이번 ITS 아태총회도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우리 기술을 통해서 해외 수출하는 게 1번 목적이에요. 그리고 자랑하고 싶고 네. 우리 시스템을 배우십시오. 그게 수출의 가장 큰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데요. 수원은 대표적으로 그동안 삼성전자 본사가 있듯이 반도체 중심의 도시였어요. 두 번째는 이제 바이오가 경기 남부 일대에 많은 제약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 연구 중심에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경기도 전체가 모으고자 하는 AI 기술 이렇게 세 가지 기술에 중점을 둬서 역사와 문화도 있지만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기반으로 해서 바이오와 AI까지 첨단 분야에 특히 연구 분야를 중심적으로 하는 도시로 네.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시장께서 꿈꾸시는 미래의 ITS의 체계는 어떤 그림일 거라고 좀 상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마트시티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우리 실생활에 뭐 시민들이 원하는 뭐 기기나 장비나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편리한. 네. 물론 최근에 전자 장비 또 다양한 앱 개발, 기술 발전이 그걸 접목시키는 건데요. 건축이나 교통이나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편리한 삶을 추구하는 게 스마트시티입니다. 네. ITS 모빌리티의 궁극적인 방향은 이 스마트시티를 위해서 첨단 교통체계를 잘 연결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또 외부에서 생활하는 교통 시스템을 이용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도시 자체를 어떻게 하면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까? 네. 여러분 드론 택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또 자율주행차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첨단적으로 하면 편리하기도 하지만 에너지를 덜 쓰게 되고 네. 또 신호등 없어서 교통체증도 감소돼요. 그래서 체증 없는 교통체계 또 탄소 저감도 되는 환경 시스템 그래서 우리 삶도 더 폭이 넓어지는 그런 스마트시티의 수원을 꿈꿉니다. 더 밝은 그 수원의 미래 비전을 갖고 계시네요.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최근에 이렇게 이제 스마트 도시로 지향을 하고 있는데 뭔가 디지털 약자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외국인들도 많이 또 이 도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그런 사회 약자들을 위한 준비도 사실 시가 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준비를 또 하고 계시는지요? 뭐 전국적인 현상으로 노령화 현상 맞습니다. 뭐 익히 알고 계시는 거고요. 또 더불어 저희 시도 다문화들이 많이 들어와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 디지털에 취약한 노인 계층과 다문화 계층에 어떻게 이걸 전파할 수 있을까 해서 특별히 디지털 학교를 만들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수업을 네. 하고 있고 동네별로 그 수업반이 있고요. 또 평생교육 학습원에 오면 그 교육을 이용할 수 있고 특히 다문화 센터, 외국인 센터들을 네 군데나 만들어놔서 필수 코스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재난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또 공공 그 시설물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시장님께서 세빛과 관련된 이야기 그런 어떤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돌봄 서비스와 또 최근에 준비를 하고 있는 5월달에 ITS 아태 회의까지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수원 특례 시민들과 뭐 또 시민들에게 특별하게 수원에 대해서 조금 더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저는 참 복을 받은 행정가이자 정치가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협조를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물론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제 대한민국 시민들, 국민들은 저는 굉장히 성숙했다고 봅니다. 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집단 지성의 수치를 따지면 거의 넘버 1, 2, 3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지금 다소 정치적 혼란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극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80년 동안 광복 이후에 80년인데요. 전 세계 기적을 만든 그런 국민들입니다. 또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시 힘을 모아서 정치 혼란도 극복하고 민주주의 바로 세우고 경제도 극복하고
또 지금 산불과 같은 이런 재난 안전도 함께 극복해서 정말 살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대한민국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님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